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말할 필요 없이 좋고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도 가깝고도 먼 거리를 유지하며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시댁 갈등이나 남편의 바람 같은 일이 일어나야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도 아주 후련한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건 반드시 사연을 보내야 할 만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글솜씨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친구가 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저를 부더니도 잘 챙겨주었거든요. 반이 달라졌는데도 급식 먹으러 가자며 늘 교실 뒷문에서 절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그 친구의 술수였더라고요. 제가 혹여나 다른 친구를 사귈까봐 걱정되어서 쉬는 시간마다 절 찾아온 겁니다. 제가 그 친구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저희 입맛대로 구워 삶았거든요. 전 철저하게 친구의 호구로 잡혀 살았고요. 그걸 이상하다고 느낀 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무렵이었어요. 친구는 저와 같은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걸 매우 아쉬워하더라고요. 같은 대학까지 쫓아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친구는 대학 사양 지원을 했는데 후보로 있다가 겨우 입학했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제가 대기업에 입사하자 어떻게든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학교 성적이 좋지 못했던 친구는 결국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인턴으로라도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마저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친구와 떨어져 홀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친구는 늘 제가 덜렁대고 실수가 잦고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일을 척척 잘 해내고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쯤 제 주위엔 좋은 동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때쯤 깨달았죠. 저의 실수는 모두 친구가 몰래 파놓은 함정이었고 저는 바보처럼 거기에 속은 잘못이 크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와 절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저 자신은 나를 너무 좋아한 잘못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얘는 진짜 무서운 애구나 싶어서 일단은 그 친구와의 작별을 조금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완전히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더 줄기차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마치 남자친구처럼 집착도 하고요. 알고 보면 친구가 없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였는데요. 처음부터 매너 좋고 다정한 모습에 호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진짜 그때의 심정이란 하늘까지 두둥실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랑을 시작하고 전 친구와의 연락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약속을 자꾸 만들 때는 남친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친구는 질투가 났는지 자기도 금세 남자친구를 만들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이 기회에 이 친구랑 드디어 멀어지게 되는구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사귄 지 1년 좀 지났을 때쯤 자연스럽게 그가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찾아온 친구가 자기가 무조건 부케를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애한테 부케를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본 상태였거든요. 좀 당황했죠. 결국 친구의 바람대로 그녀가 부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그리고 부케를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났으니 더 이상 그 친구에게 휘둘릴 일도 없을 거고 앞으로 자주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얘는 생각보다 더 지독한 애라는 걸요. 너 이제 구경 가도 돼?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줬잖아. 집들이도 초대 안 하고. 나 너무 서운해. 아, 이번 주는 좀 어려운데. 시댁 가기로 해서. 뭐야, 주마다 시댁을 가? 너 시집살이 엄청 하는구나. 나는 우리 시엄마가 날 너무 예뻐해서 그런지 오라고도 안 하시잖아. 나도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가는 건데 뭐. 야, 아무리 좋아도 남인데 그럴 수가 있니? 난 불편하기만 하더라. 엄청 예뻐해 주신다면서 뭐가 불편해?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리 잘해주셔도 남은 남이니까. 아무튼 다음에 초대할게.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비워둘 테니까 꼭 초대해줘. 알았지? 그래 알았어. 초대하지 않으면 끝까지 절 괴롭힐 걸 알기에 저는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 친구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스캔하는 모습이 아주 웃겼어요. 어디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보자는 식으로 맨눈으로 훑어보더군요. 여기 시세 꽤 나가더라. 네 신랑 돈 좀 버나 봐. 그냥 그렇지 뭐. 설마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보태주신 것도 있고. 그거 다 나중에 갚아드려야 한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들어야지 뭐.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난 너가 걱정돼서 한 소리지. 내가 걱정되면 아무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남의 집 시댁 헐뜯지 말고. 야, 네가 어떻게 남이야? 가족보다 더한 친구지. 우리가 아직 고딩이야. 이제 우리 어엿한 성인이야. 너랑 나 마음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아직도 예전 일로 꽁하게 있는 거야? 내가 너 너무 좋아했던 것도 문제냐고. 됐어. 너하고 무슨 말을 하겠니? 이왕 왔으니 차라도 마시고 가. 너 차 마시려고 온 거 아닌데. 그럼 뭔데? 너 결혼 반지 보여줘. 결혼 반지? 나 네 결혼 반지 보고 싶어. 얼마나 예쁜 링을 했을지 기대된다고. 진짜 별거 없는데. 우리 결혼 반지 그냥 커플링으로 했어. 또 무슨 말을 꺼낼지 염려되긴 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결혼 반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친구의 눈동자가 반짝거리더니 반지를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난 또 커다란 다이아라도 하나 박힌 줄 알았네. 그렇잖아. 대기업 사원들끼리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 우린 끼지도 않을 반지에 크게 의미 둘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심플한 커플링으로 한 거고. 그러자 친구는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려 자신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큰 다이아가 반짝였어요. 그래도 결혼 반지는 이 정도 사이즈 다이아는 껴줘야 되더라. 그래야 어디 가서 보여줄 때도 면이 살고. 넌 반지를 자랑하려고 끼니? 반지를 자랑하려고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반지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야 할까. 어이없네. 그 말은 우리 남편은 날 덜 사랑한다는 거니. 그런 게 어딨어.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벌건하고 그래? 그래, 할 말 다 했고 볼 거 다 봤으면 이만 가주라. 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너 지금 나더러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 하나 없던 애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진짜 서운하다. 친구 하나 없이 만든 게 누군데 그래? 그럼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학교 다니는 내내 외롭진 않았겠지. 뒤로는 호박씨 닦아면서 겉으로는 세상 천사인 척 굴었잖아. 다른 친구들한테 내 험담하고 다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진짜 어이없네. 증거 있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벌쩍 뛰는 친구를 보니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어차피 유치한 싸움이 될 것이 뻔했고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고 친구는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보기보다 질렸거든요. 바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어차피 저 아니면 다른 친구도 없는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다퉈서 그런지 예전만큼 끈질기게 연락을 하진 않더라고요. 어쩌면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쁘게 살아왔고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남편과 집 정리를 하며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오랜만이네? 서운하다. 나 안 보고 싶었어? 사는 게 바빠서. 혹시 너희 이세 소식 있는 거 아냐? 아니, 이세는 무슨.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 어머,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못 가지는 건 아니지? 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아, 또 그런다. 그냥 농담이야, 농담. 나 축하해달라고 전화했어. 뭔데? 나 임신했어. 그래? 축하해. 뭐야? 그렇게 밍숭맹숭하게 축하만 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 야,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언제 볼 거야? 난 오늘 당장 내 시간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냥 매몰차게 전화를 끊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심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질기디 질긴 악연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손을 못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 걔한테 하나도 복수한 게 없거든요. 걔가 나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정작 저는 하나도 갚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미련이 남은 거죠. 저는 걔한테 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이제 임신 6조 됐다는 친구는 벌써부터 임산부복을 입고 온갖 티를 내면서 약속 장소에 나왔더군요. 축하해. 고마워. 근데 임신하면 다 이런 거니? 여기 카페 냄새도 안 좋고 구역질 나. 그래? 입덧하나 보네. 다른 데서 볼 걸 그랬나? 그러게. 호텔 카페는 좀 나을 텐데. 다를 건 없어 보이지만 네가 그게 편하다면 그쪽에서 볼 걸 그랬네. 나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지금은 알 수 없지 않아? 그래도 성별은 정해졌을 거 아니야. 나 봐봐. 아들 같아. 아님 딸 같아. 나는 모르지. 아직 의사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 아들 가지면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꼭 아들이어야 해. 넌 돈 1,000만 원에 줏대 없이 딸아들 가리고 싶니?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왕이면 아들도 낳고 돈도 받으면 좋은 거지. 니네 신랑 잘 번다며. 굳이 시어머니가 안 주셔도 괜찮겠네 그럼. 뭐, 그건 그렇지. 야, 네가 봐라. 이번에 나온 신상백. 친구는 어깨에 메고 있는 백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명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터라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 백이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자랑하는 걸 보니 명품이겠지 싶었습니다.
나 애 가졌다고 우리 남편이 사줬잖아. 근데 원래 그 가방 로고색이 그런 거였나?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가짜라도 된단 소리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거랑 달라 보여서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아니면 아닌 거지. 네가 명품 하나 없다고 보는 눈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명품에 관심 없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그니까 명품 모르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지. 굳이 질투나서 한마디 거드는 게 뭐냐고. 나 지난번 이후로 너 보기 싫었는데 애가 졌다고 해서 굳이 나왔더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보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기라도 했어. 내가 그 가방 가짜라고 했냐고. 그게 그 소리지. 명품 한번 못 가져본 네가 로고색이 어떠니 저떠니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알았다 알았어. 친구는 워낙 기획일이 날뛰니까 저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임신까지 했다는 친구 앞에서 화를 내봤자 또 태교에 안 좋네 어쩌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쯤에서 이제 이 친구와 연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굳이 제가 인연을 이어간다고 해도 저만 힘들어질 뿐 어차피 여우 같은 이 친구에게 복수하는 기회는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또 입장을 싹 바꾸더군요. 너도 결혼하고 아이도 가졌고 나도 당분간 회사 생활에 바빠질 것 같으니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너도 나 만나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으니까. 몸 관리 조심히 하고 잘 지내. 너 갑자기 왜 이래? 꼭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설마 삐진 거 아니지? 삐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랑은 다르니까. 이런 관계 살면서 별 도움 못 될 것 같지 않니?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쪼잔하게 이런 걸로 삐져서 나 안 볼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런 게 아니고 됐어. 너 그렇게 마음 좁은 애 아니니까 그냥 농담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동창회에 너도 올 거지? 아, 구호동반 모임이라는 그 동창회?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잖아. 애들 진짜 많이 온다고 하던데 너도 올 거지? 나도 네 신랑 얼굴 보고 싶어. 우리 신랑 얼굴이야 결혼식 때 봤잖아. 그건 스치다 그냥 본 거지. 그걸 본 거라고 할 수 있니? 난 갈 생각 없는데. 뭐? 아니 왜?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 딱히 친구도 없었고 가봤자 좋은 얼굴들도 안 보일 것 같고. 그래도 너 기다리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너 지금 잘 나가잖아.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 없던 네가 지금은 잘 나가는 대기업 대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전 친구의 속셈이 뻔히 읽혔습니다. 어차피 그 모임에서 저는 친구의 들러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늘 친구는 아이들의 중심에 있었고 저는 견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친구로 사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하신 편이라 늘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에 있는 동안은 늘 친구가 저한테 붙어 다녀서 다른 친구와 얘기할 기회도 만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반대로 친구는 통금 시간이 없다시피 했으니 방과 후에 저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실컷 돌아다녔고요. 날 부러워할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다들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애들이 너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날 놀리려는 생각이면 관둬. 어쨌든 난 동창부부 모임이고 뭐고 안 나갈 테니까.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간 득될 게 하나도 없을 게 뻔했거든요. 돌아서는 등 뒤로 친구가 꼭 모임 오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우스웠어요. 그런 모임을 가야 자신이 주인공으로 대접받으니 아직도 고등학교 그 시절 그때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했고요. 아무튼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절 지겹게도 괴롭혀왔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저한테 대뜸 동창부부 모임에 참석하자고 하더군요.
늘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말을 강조하던 남편이었기에 그 대답은 의외였어요. 남편은 이런 나쁜 친구는 매가 약이라며 제대로 된 매를 처방할 테니 저는 걱정 말고 그날을 위해 피부관리나 열심히 하라고 해줬습니다. 똑똑하고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믿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부 동반 모임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남편이 고급 에스테틱 회원권을 끊어줘서 다닌 결과 피부가 연예인들처럼 반지르르 광이 났거든요. 남편은 헤어 메이크업도 예약해줘서 저는 결혼식 날처럼 예뻐진 얼굴로 변신했죠.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헤어까지 완성되고 나자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마치 제 자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 변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 우리 여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뭐야, 겉모습 중요하지 않다며? 그래도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보겠어? 아, 밖에 내보내지 말까? 다른 놈들 쳐다볼까봐 신경 쓰이는데? 그럴 일 없거든요. 없긴 왜 없어? 눈이 부시는구만. 우리 남편 오늘따라 아부가 심하네. 근데 자기 손이 허전하네. 이게 꼭 필요하겠어. 남편은 뒤에 감춰뒀던 가방을 꺼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품의 문외한이던 저도 알고 있는 백이었거든요. 선물이야. 아니 이걸 왜... 동창회 가는데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나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지 마. 이 정도 사줄 능력은 있어. 굳이 안 들고 가도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못된 친구 혼내주려면 꼭 필요해. 그럴까? 그건 그렇고 어떡하지? 나 갑자기 영국 회사랑 회의가 잡혀서 잠깐 회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기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늦지 않게 가도록 할게. 바쁜데 뭐하러 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꼭 가야지. 부부 모임 동창회인데 자기만 남편 없으면 되겠어? 걱정 말고 가 있어. 내가 최대한 늦지 않게 달려갈게. 알았지? 고마워. 남편은 회사로 회의를 하러 떠나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때우다 택시를 타고 동창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종종 동창 모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석한 적은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이었습니다. 떨려서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시간을 보니 7시 5분.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여있다는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낯익은 얼굴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뿔테안경만 끼고 다녔던 저와 다르게 지금은 너무나 변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외모에 자신감이 없게 만든 건 친구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놀란 건 역시 그 친구였습니다. 혜민이 맞지? 얼마 전에 봐놓고서 왜 그래? 그랬지. 근데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 너 나 몰래 뭐 시술이라도 받았니? 시술 받을 시간이라도 있겠어? 너랑 다르게 하루가 바빠서 말이야.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있자 다른 친구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나같이 저보고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겠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외모만 좀 변했을 뿐인데 저한테 호의적으로 바뀐 친구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남편은 같이 안 왔어.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조금 늦는댔어. 설마 너는 건 아니지? 지난번부터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좀 이상하더라 너. 너무 잘나서 꽁꽁 숨겨두려고 그런다 왜? 암튼 부부 동반 모임인데 네 남편만 안 오면 그림 이상해지는 거 알지? 걱정 마.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을 통으로 빌려서 열린 동창이라 그런지 음식들이 벌써 나와 있더군요. 저는 학창 시절 때 별로 얘기를 못 해본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애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학교 다닐 때 제게 말을 걸고 싶었는데 항상 방해를 받는 바람에 말을 못 걸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방해하던 친구가 누구겠어요. 다름 아닌 못된 제 친구죠. 그 얘기를 면전에서 듣고 있던 친구는 아차 싶었는지 열심히 변명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 친구의 방해 공작 때문에 학창시절 제 친구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어이없어 하자 친구는 뻔뻔함으로 오히려 무장을 하더군요.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방은 뭐야? 못 보던 건데. 남편이 사줬어. 원래 명품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머, 그 가방 너무 예쁘다. 남편 센스 최고인데? 요즘 그 가방 구하려면 오픈런 뛰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구하셨대? 아, 그래. 난 몰랐네. 그렇게 고생스럽게 구했구나. 야, 넌 딱 보면 모르니? 이거 가짜잖아.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혜민아, 네가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남편도 그냥 S급 짝퉁 사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후모, 어떡하면 좋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스텝도 별로 안 빵빵한 네 주제에 이 가방이 말이 되니. 가짜인데 너무 티나잖아. 그냥 인정해. 아무도 여기서 너 흉볼 사람 없으니까. 어이없네. 그런 식으로 사람 매도하면 네 기분이 편하니? 그래서 이래. 그래, 딱 봐도 진짜 같아 보이는데 너 왜 그래? 야, 너도 보는 애 없니? 내가 가방 좀 가져와서 안 돼. 이거 누가 봐도 가짜야. 안 그래? 적당히 해. 너 이러는 거 추하니까. 뭐? 추해. 야, 너 말 다 했어? 나니까 너 이렇게 친구해주는 거지. 누가 네 친구해준다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어? 이게 다 네 치졸한 질투심 때문이잖아. 기가 막혀.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이런 게 다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화장실 다녀온 것 가지고 왜 뭐라 그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혜민 씨가 들이말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당신도 사람 많은데 좀 진정하고 말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흥분하게 생겼어. 얘가 작정하고 나 물 먹이려고 하는데. 말 똑바로 해. 10년 넘게 물 먹인 건 너잖아. 이제와 겨우 조금 당했을 뿐인데 그렇게 억울해. 지금 다들 얘 말 믿는 거야. 얘 우리만 찐따였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건 예전 일이잖아. 10년도 넘은 일을 왜 아직도 얘기하니?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식당 안으로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기 왔네, 내 남편. 남편이 제게 다가와 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고 놀란 건 친구가 아니라 친구 남편이었어요. 그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전에 보내드린 설 선물은 잘 받으셨고요. 그게 어떤 거였죠? 죄송해요.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실 수도 있죠. 한우 보내드리긴 했는데. 기억나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당신이 왜 혜민이 남편한테 고개를 숙여? 이번에 우리 공사 맡기신 대기업 차장님이셔. 당신 잘 봐주신다는. 맞아. 차장님 아니었으면 이번 공사 못 따낼 뻔했지.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아내분이 설마 우리 와이프의 오래된 친구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 엄청 친했다고 알고 있어서요. 잘못하신 것 같네요. 뭐 악연도 인연이라고 포장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좀 예민하고 제멋대로인 성향인 건 알지만 혹시 사모님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죠? 설마 아까 했었던 말을 일상적으로 했다거나 한 건 아니겠죠? 아까 보셨다면 아실 거 아니에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남편분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얘 원래 이런 애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랬었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진작에 손절하려고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아직도 곁에 뒀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제일 친한 애가 내가 방 짝퉁이라고 소리 지르고 애들 앞에서 나 이상한 애라고 소문내고 다녔더라.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나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왜? 너랑 똑같은 애 되기 싫어서.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여기 우리 하청업체 직원분의 와이프라는 거네. 남편의 말에 친구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도 그럴 듯이 남편의 회사가 갑이고 친구 남편의 회사가 을이니 당연한 거겠죠. 남편은 저한테만 살짝 눈을 찡그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짜릿했습니다. 이런 복수 나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누라 교육 단단히 시킬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어차피 저희 와이프는 오늘 여기 계신 분이랑 완전히 연을 끊어내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든 말든 그거는 저희랑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랑 연을 끊는다고. 아니 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니?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계속 친구를 하겠어? 제대로 된 명품백 하나 없으면서 친구 명품백이나 탐내서 가짜라고 폄하하는 애를 왜 만나겠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한쪽이 끊으면 알아서 끊어지는 얄팍한 우정. 알겠니? 자기 여기서 식사할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이만 가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럴까?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어. 잠깐만.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 더 할 말이 남았어. 아니, 우리 남편이 하차목차라며. 이렇게 가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이제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구나. 당신 뭐해? 빨리 싹싹 빌어. 내가 어떻게 얘한테 싹싹 빌어? 학교 다닐 때도 지금도 늘 나보다 부족한 앤데. 거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하고 어떻게 친구를 하겠어. 친구라는 건 말이야. 서로 동등한 거지. 네 남편과 내 남편처럼 상하관계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너 애들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왜? 내 말이 틀렸어?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알 거야. 내가 그동안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저는 친구들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 몇몇이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전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죠. 차장님, 노여움 푸시고 일단 얘기 좀 하시죠. 이봐요. 저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마 사적인 일을 공적으로 끌고 오시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저도 차장님이 그런 현명한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업체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회사 일을 이대로 계속 맡겨도 될지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그게 무슨 일단 두고 보죠.
미안해. 갑자기 친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해? 아까까지만 해도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 없는 애처럼 굴더니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동안 너한테 나쁜 말하고 뒤로 너 욕하고 다닌 거 진짜 사과할게. 그때는 네가 나만 보고 나만 좋아해주는 게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던 거야.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니까 제발 이해해주라. 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건 용서가 안 돼.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죄할게. 네가 아무리 사죄한다고 해도 난 널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그냥 너나 나나 그동안 너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살면 돼. 너 원래 남자친구 생기면 내 연락 일부러 안 받고 그랬었잖아. 그거는 내가 철이 없어서.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됐어. 괜히 자기 머리 아프게 상대해줄 필요 없어. 어차피 이런 애는 평생 못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살려면 주의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친구 남편에게 경고하듯 한마디 하고는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친구가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나 봅니다. 저 뱃속에 애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제발 제 뱃속에 애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한테 동정심을 바라는 모양인데 아무리 이래봤자 안 통해.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남편 일 잘못되면 나 진짜 소방 맞아.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진작에 나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애 가졌다 그래서 지금 봐주시는 거란 말이야. 뭐? 도대체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니? 그것까지 네가 알 필요 없잖아. 저 모르게 결혼 전에 사채를 썼더라고요. 소비 패턴이 형편없었다는 게 결혼 후에 들켜서 난리 났었습니다. 뭐라고? 사채? 그러면서 명품백을 샀단 말이야. 그것도 다 사채받아서 산 거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결혼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어이없다. 너 같은 애를 왜 계속 내 앞에 뒀는지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제일 한심해. 그동안 너한테 복수를 한답시고 친구 사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너랑 연 끊는 게 가장 최고의 복수였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 너 아니면 이제 누가 있다고 그래. 지금 여기서 다 들킬마당에 나 좋다는 애가 또 있겠냐고. 그럼 나는 너 좋다고 하겠니? 똑똑히 말해줄게. 난 네가 싫어. 아주 많이. 전 남편 손을 이끌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이 뒤따라 달려나와서 뭐라 말할 것 같았지만 주차해둔 차까지 따라오지는 못하더군요. 그렇게 동창 모임에서 제 친구는 있는 대로 쪽팔림을 당하고 저는 친구와 드디어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이번엔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를 만나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갈랬더니 친구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제발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카페까지 가기도 싫었어요. 대충 회사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니.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더 어이없다. 그럼 그동안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는 거니? 진짜 이해 안 가겠지만 정말 그랬어.
난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걸 믿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철없을 때 한 행동은 그냥 잊어주면 안 될까? 그래, 그렇다 쳐. 하지만 최근까지도 넌 나한테 가스라이팅 했었잖아. 그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선 안 될 행동을 구분 못할 나이는 아니잖아.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왔잖아. 그동안의 일을 사과 한마디로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남편이 우리 남편 회사에 공사 다시 재고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날 찾아온 거구나. 미안한데 우리 남편 일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 혜민아,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그럼 지금 죽어. 뭐라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낸다며. 거봐, 넌 말만 하지 절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임산부가 찬바닥에 눕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 넌 말뿐이라고. 그거 말고 뭐든지 할게. 됐어.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가. 네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나? 그런 건 아니라. 아들 낳으면 1,000만 원 준다는 소리는 아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내 말이 틀려? 아들 거야. 그래, 설마 아들 못 가졌다고 쫓겨나게 하겠니? 아무리 사채를 써서 집안 뿌리를 흔든 며느리라고 해도 말이지.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니? 왜? 너 나한테 욕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뭐 좋다고 날 보러 왔니? 나는 너한테 용서를 빌려고 왔는데 넌 그런 얘기만 하고 용서를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빌면 뭐 하겠어. 그게 바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할 말 없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스쳐 지나가는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알겠지?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대체 그 철은 언제쯤 드는 거니? 혼자서 연구 좀 해봐라. 정 어려우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 좀 청하고. 도움 청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저는 일어서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친구에게선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한 방에 복수한 사연입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좀 속이 시원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친구 남편 회사가 그동안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입김이 들어가긴 했어도 최종 결정은 윗분이 하신 거니까 당연한 처사겠죠. 그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한 친구가 소식을 물어물어 전해준 걸 들어보니 결국 이혼도장 찍었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요. 애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뻥이었대요.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그쵸? 절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아참, 제 친구 같은 친구 절대 만나지 마세요.